올해로 48세, 백인성입니다. 독신주의자라 결혼은 물론 아이도 없습니다. 30대에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보냈고 귀국한 지는 이제 겨우 2달 정도 되었어요. 귀국 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지인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이 보냈죠. 그렇게 한바탕 인사를 마치고 나니 문득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달 정도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한가롭게 동네를 걸으며 산책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외모의 여자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가 허리춤까지 내려왔고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살랑거렸죠. 그녀는 익숙한 집 앞에서 멈춰서더니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누구지? 현성이네 집인데. 친구 현성은 저와는 다르게 30대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 당연히 현성의 아내는 아니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바로 그 여자와 마주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눈망울에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과 도톰한 입술, 피부는 유난히 하얘서 마치 우유를 바른 것처럼 투명하게 빛났어요. 그녀가 살짝 미소 지을 때마다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죠. 괜히 오래 쳐다보면 오해를 살 것 같아 시선을 피하려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인성 삼촌 아니에요? 누구? 저 민주예요. 민주. 인주. 순간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해봤지만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현성이 삼촌 조카요. 그 순간 그 콧질질이 하고 생각이 났죠. 네가 민주라고? 네, 몰라보겠다, 진짜. 삼촌은 그대로네요. 옆집 꼬마였던 정민주. 현성의 누나 딸이라 어릴 때 자주 봤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우연히 만난 민주와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워. 함께 세탁소 옆 작은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마주 앉아 음료를 기다리는데 자꾸만 시선이 갔어요. 니트 위로 드러난 몸의 라인이 상당했습니다. 잘록한 허리, 그리고 탄탄해 보이는 허벅지까지. 앉아 있어도 느껴지는 볼륨감에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했죠. 새하얀 피부는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났어요. 어릴 적 이목구비는 남아있지만 낯설 정도로 예쁘게 커버린 민주. 뭔가 남자를 자극하는 이미지랄까요? 청순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관능적인 분위기가 묘하게 공존했습니다. 어릴 적 콧질질이었던 꼬마가 어느새 다 커서 28배 성숙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삼촌, 언제 한국 왔어요? 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외국에 있었던 거. 그럼요. 삼촌한테 종종 들었죠. 한국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 2달 정도?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민주는 본물 터지듯 질문이 많았고 저는 대답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여기는 휴가차 내려온 거야, 1달 정도? 와, 1달이나요? 좋겠다. 민주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번 주말까지만 고향에 있다가 일요일에 다시 올라간다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민주가 몸을 앞으로 숙일 때마다 니트 사이로 드러나는 골짜기가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민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삼촌,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요. 민주가 빨대를 입에 문 채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선뜻 꺼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민주는 많이 변했네.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요? 뭐, 이제 여자네. 순간 민주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작은 보조개가 또 얼굴에 생겼죠. 감사합니다. 민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나도 참 애한테 주책이다. 분명 어릴 적 봤던 꼬마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주는 빨대로 얼음을 돌리며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하기를 반복했어요. 삼촌은 결혼 안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응. 안 했어 할 생각도 없고, 왜요? 그냥 나는 그러기로 했어. 민주는 안심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눈빛이 순간 가라앉았다가 다시 밝게 빛났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주고받았어요. 민주는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라고 했죠. 이유를 물으니 그냥 안 맞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민주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민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삼촌 같은 사람이요. 뭐, 농담이에요. 민주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 민주가 가방끈을 어깨에 매는 모습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문 앞까지 함께 걸어 나갔어요. 삼촌, 민주가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삼촌 서울 사시죠? 응, 서울. 저도 서울인데 올라가시면 밥 한번 사주세요. 민주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밥,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쉽잖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 진짜요? 그럼 번호 알려주세요. 카톡 드릴게요. 민주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번호를 불러주니 민주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장했어요? 응, 그럼 서울 올라가시면 연락 주세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주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서울에서 밥이라. 조카에게 이러면 안 되지만 생각은 자유니까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민주를 만난 후 며칠간은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며 쉬었어요. 오랜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서울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인성 씨, 미안한데 좀 급한 건이 생겼어요. 내일 오전에 미팅이 잡혔는데 부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휴가 중이라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안건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보상휴가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푹 쉬려고 했는데 벌써 올라가야 하다니. 짐을 챙기며 문득 민주가 떠올랐어요. 서울 올라가면 연락 주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행 기차에 올랐어요. 회사 미팅을 마치고 나니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주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냥 올라왔다고만 해볼까?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주야, 나 서울 올라왔어. 너 시간 될 때 연락해 밥 먹자. 답장은 퇴근 시간쯤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어때요? 오늘이 수요일이니 이틀 후였습니다. 그래, 연락할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졌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회사 일에 치이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인데 오늘따라 거울을 여러 번 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향수를 꺼냈어요. 뭐 하는 거냐, 나?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7시 약속이었는데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핸드폰을 보며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삼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눈에 민주인 걸 알아봤어요.
하지만 고향에서 봤던 민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베이지색 얇은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몸에 딱 달라붙는 핏이라 굴곡진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죠. 니트 위로 도드라진 실루엣과 잘록한 허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미니스커트는 무릎 위로 한참 올라와 있었어요. 하얀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 있었죠. 머리는 반쯤 묶어 올려서 목선이 깔끔하게 보였고 화장을 한 탓인지 분위기 탓인지 뭔가 여자 같았습니다. 벌써 왔네, 민주. 나 안 늦었죠? 회사에서 바로 왔어요. 천천히 오지.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민주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민주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민주는 어디서 봐도 눈에 띄는 외모였으니까요. 들어갈까요? 민주가 먼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주의 뒤를 따라 걸으며 앞서가는 민주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니트 아래로 드러난 허리 라인, 짧은 스커트 아래 늘씬한 다리. 시선을 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치겠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자 직원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민주가 능숙하게 메뉴판을 펼쳐봤어요. 삼촌, 파스타 좋아하세요? 응, 괜찮아. 삼촌, 와인 한잔 하실 거예요? 와인, 술, 네가? 민주가 피식 웃었어요. 삼촌, 저 내일 모레 30이에요. 아, 미안, 깜빡했네. 그럼 레드 와인으로 할까요? 응, 내가 고르는 대로. 민주가 직원을 불러 주문을 했어요. 와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민주가 와인잔을 들어 제 잔과 부딪혔어요. 민주야, 일은 어때? 회사 생활 괜찮아? 네. 괜찮아요. 힘든 거 없고. 요즘 야근이 좀 많긴 한데 괜찮아요. 민주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서러워도 연락하고.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삼촌. 그럼 진짜 연락 많이 드려도 돼요? 그래, 얼마든지. 민주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어요. 뭔가 기쁜 듯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술 약해. 민주가 살짝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더운가 봐요. 민주가 니트 목 부분을 살짝 당겼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쇄골과 하얀 목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시선을 돌려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민주는 살짝 취해 보였습니다. 볼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말투도 조금 느려졌어요. 삼촌,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주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까지 어떻게 가려고? 택시 타려고요. 혼자 보내긴 그런데 대리 불러서 내 차로 데려다 줄게. 괜찮은데 그럴까요, 그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대리기사가 도착했어요. 민주가 먼저 뒷좌석에 올라탔고 저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민주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좁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으니 민주와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민주가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샴푸 향인지 향수 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냄새였어요. 차가 코너를 돌 때마다 민주의 몸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의 손등이 제 손에 스쳤어요. 민주는 취한 탓인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민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민주의 목선, 쇄골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이 창문에 어렴풋이 비쳤어요. 시선을 떼려고 했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주의 존재가 너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한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의 집 앞이었어요. 다 왔어요. 삼촌. 민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려 민주를 봤어요. 조심히 들어가. 네. 감사해요. 민주가 빌라 입구로 걸어갔는데 발걸음이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려다 난간을 붙잡았어요. 민주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한 발짝 떼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몇 층이야? 5층이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니. 민주가 이 상태로 혼자 올라가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대리 기사님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삼촌. 괜찮긴 이리 와. 민주의 팔을 잡아 제 어깨에 걸쳤어요. 천천히 올라가자.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민주의 몸무게가 제 어깨에 실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민주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2층, 3층. 올라갈수록 민주가 더 기대왔어요. 삼촌 미안해요. 괜찮아, 천천히 가. 민주의 머리가 제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4층을 지나 5층 계단을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아슬아슬해 보였던 민주가 발을 헛디뎠어요. 핫. 민주의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민주의 허리를 감쌌어요. 민주가 제 쪽으로 기울며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제 다른 손이 민주의 목덜미를 받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주의 큰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민주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 목에 입술을 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입술이 피부에 밀착되며 살짝 흡입하듯 빨아들이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입술을 천천히 제 얼굴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목에서 턱선을 따라 조금씩 위로 올라왔어요. 민주의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 현성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황급히 민주를 살짝 밀어냈어요. 술 세다더니 순뻥이네.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깨보려는 시도였죠. 민주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삼촌. 어서 들어가 물 마시고 자야지. 저는 민주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민주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서 쉬어. 문이 닫히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대리 기사님께 집 주소를 알려드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계단에서 민주를 안았던 순간, 니트 너머로 느껴졌던 부드러운 허리의 감촉, 목에 닿았던 민주의 입술, 촉촉하고 따뜻했던 그 느낌, 그리고 민주의 몸매, 딱 달라붙었던 니트 위로 드러났던 곡선, 짧은 스커트 아래에 드러났던 하얀 허벅지.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저는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다음 날, 늦잠을 자도 되는 주말인데 일찍 눈이 떠졌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주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주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주야, 괜찮아? 아, 삼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역시 숙취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해장은 해야지. 삼촌은 밥 먹었어요? 아니, 이제 일어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랑 같이 먹을래요? 응, 저 삼촌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민주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계단에서의 그 순간 민주의 입술. 괜찮을까? 하지만 민주의 목소리가 힘없어 보였어요. 어제 술을 마신 건 제 책임도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와, 진짜요? 민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응, 주소 보낼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민주를 부른 후였어요. 저는 서둘러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옷가지를 정리하고 쌓여있던 설거지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주가 서 있었어요. 하늘하늘한 화이트 셔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원피스 자락이 살랑거렸어요. 민주의 긴 다리가 드러났다 가려졌다를 반복했죠. 왔어? 네. 와, 삼촌 집 엄청 깔끔하다. 민주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 같지 않아요. 그냥 정리 좀 했어. 민주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책들을 보고 창가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셔츠 원피스가 뒤에서 보니 허리 라인을 따라 딱 떨어졌습니다. 민주가 몸을 숙여 창 밖을 보는 순간 원피스가 위로 살짝 올라갔어요. 매끈한 허벅지 뒷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앉아, 음식 준비할게. 제가 도와줄게요. 민주가 주방으로 따라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싱크대에 놓았어요. 삼촌, 뭐 하면 돼요? 좀 썰어줄래? 민주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도마 위에 팔을 놓고 칼을 들었어요. 민주가 몸을 앞으로 숙이자 셔츠 원피스 목 부분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쇄골과 그 아래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보였어요. 삼촌. 응, 삼촌은 진짜 눈썹도 잘생겼어요. 민주가 힐끔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요, 눈썹 진하고 모양 예쁜 사람 별로 없거든요. 민주가 팔을 썰다 말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삼촌 속 쌍꺼풀도 예쁘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주의 눈빛이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했어요. 둘이서 음식을 준비하니 금방 끝났어요. 콩나물 해장국에 밥을 말아 상에 올렸습니다. 와, 맛있겠다. 민주가 자리에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으니 민주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다. 삼촌,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결혼 안 한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 배운 거야. 민주가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민주는 빙그레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주가 옆에서 닦아줬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나란히 서니 민주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어요. 삼촌, 응, 우리 영화 볼래요? 민주가 옆에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또 저를 흔들렸어요. 그래, 뭐 볼까?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민주가 로맨스 영화를 하나 골랐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참 영화를 보던 민주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삼촌, 다리 좀 펴도 돼요? 그래, 민주가 소파 위로 올라가 옆으로 누웠어요. 셔츠 원피스가 몸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애써 영화에 집중했어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민주가 불쑥 말했습니다.
삼촌, 그거 알아요? 뭐, 삼촌이 내 첫사랑인 거? 뭐, 순간 영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를 돌아봤어요. 민주는 여전히 누운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나 어릴 때부터 삼촌 따라다녔잖아요. 나도 어릴 때 선생님이 첫사랑이었어. 다들 그런 거야. 에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민주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저는 대충 말을 돌렸어요. 다시 영화에 집중했어요. 한참이 지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주가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셔츠 원피스를 입고 옆으로 누운 민주의 몸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한쪽 팔을 베고 있어서 가슴이 살짝 눌려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피스 사이로 볼륨감이 강조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원피스 밑단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선을 떼기가 쉽지 않았어요. 애써 고개를 돌려 영화를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옆에 잠든 민주가 신경 쓰였거든요. 슬쩍 고개를 돌려 민주를 봤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다시 영화를 보는 척하다가 또 민주 쪽을 봤습니다. 셔츠 원피스가 호흡에 따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허리 곡선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영화 보는 척 민주를 보며 이 상황이 묘하게 스릴 있게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스스로에게 타박했지만 시선은 자꾸 민주에게로 갔습니다. 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주는 자세를 바꿔 돌아 누웠습니다. 그 순간 셔츠 원피스가 말려 올라갔어요. 보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나 명확했죠. 색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헛기침을 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옷을 내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삼촌, 민주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나 잔 거 아닌데. 응, 민주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는데 민주의 손이 저를 잡았어요. 가지 마. 어디 가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주가 말했어요. 이리로 와줘요. 저는 말없이 민주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주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제 못한 거. 그 말과 동시에 민주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한번 시작된 입맞춤은 길어졌습니다. 민주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달콤한 숨결이 섞여 들어왔어요. 잠시 몸을 뗀 채 민주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삼촌, 나 사실 가끔 삼촌 생각하면서 혼자, 응. 혼자. 혼자 밤에 그런 적도 있어. 민주의 뺨이 붉게 물들었어요. 나한텐 삼촌이 그런 존재야. 삼촌의 모든 게 나한텐 너무 멋져 보였거든. 사실 다 커서 삼촌을 만나면 볼품 없을 줄 알았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던 운동장이 커서 보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민주가 제 눈을 그윽하게 바라봤습니다. 더 궁금해졌어. 삼촌의 모든 게. 민주는 서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주의 가녀린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야, 나. 괜찮아요. 해줘. 그 순간 머릿속에 폭죽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깊은 숨을 몰아내쉬었어요. 민주가 붉게 물든 입술을 손으로 정리하고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삼촌. 응, 나도 하고 싶어. 이상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연달아 가능할 리가 없는데 너무나 확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정성껏 품었습니다. 떠있던 해가 서서히 저물던 무렵 민주가 제 품 안에서 말했어요. 상상했던 거 이상이야. 삼촌,
저는 피식 웃으며 민주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우리 애기 다 컸네, 진짜. 그날 우리는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서로를 품고 또 품었어요. 마치 민주의 향기가 제 몸에 스며든 것 같았죠. 민주는 주말 내내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도 일요일 낮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민주가 말했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네. 데려다 줄게. 민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주말이 끝나다니. 다음 주말에 또 보면 되지. 정말요? 응. 민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짐을 챙긴 민주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민주의 집까지 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어요. 민주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았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민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라 입구로 걸어가던 민주가 뒤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민주가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0살 차이라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주는 28, 저는 48. 정확히 20살 차이였습니다. 친구의 조카, 그 아이와 주말 내내 함께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주였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사랑해요.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민주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데, 너무 좋긴 한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현성의 이름이 연락처에 떠올랐어요. 현성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시작되었고, 평일 내내 민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출근하면서 보내는 메시지, 점심시간 전화, 퇴근 후 영상통화. 잠들 때까지 통화도 했죠. 삼촌, 나 지금 집 앞인데 들어가기 싫어요. 삼촌 집 가고 싶어. 민주의 목소리는 늘 밝았고 제게 쏟아지는 애정은 솔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저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관계 정리를 확실히 해야겠지. 나이 차이도 차이지만 현성이 생각도 났어요. 친구의 조카와 이러는 게 옳은 일인가? 민주의 앞날을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과 있는 게 좋을까?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주말, 토요일 아침,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마자 삼촌, 민주가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민주야. 보고 싶었어요. 이런 게 세대 차이인 건지 민주는 애정 표현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나름 해외파인 저조차도 따라가기 힘들었달까요? 민주가 제 목을 감싸 안고 입맞춤을 했어요. 민주야. 일단 들어와서. 싫어요. 지금 하고 싶어요. 민주가 가방을 현관에 던지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달려들었어요. 삼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민주의 손이 제 티셔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야. 잠깐.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까지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를 품었습니다. 민주는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민주의 하얀 피부를 비쳤습니다. 삼촌, 너무 좋아. 한참 후 민주가 제 품에 안겨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삼촌 사랑해. 민주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저는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행복해하는 민주를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 저는 결심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야. 응,
민주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어요. 넌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싶죠. 이왕이면 삼촌이랑. 민주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곧 50살이야. 그게 왜?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민주가 제 가슴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침울해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사실 먼저 갈지, 늦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민주야, 넌 아직 젊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많을 텐데 싫어요. 나 삼촌 말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민주야, 왜 자꾸 그러세요? 나 진심인데. 민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진심이야. 그래서 더 고민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답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민주가 제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민주야, 내가 걱정되는 건 뭐가 걱정되는데요? 네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 내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민주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죠. 근데 지금 이렇게 미리 포기하면 뭐해요? 민주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린 민주. 주말 내내 저는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켜놓고 민주가 앉았던 자리를 쳐다봤어요. 민주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민주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민주 생각만 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민주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와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민주의 집까지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빌라 앞에 도착해 5층까지 계단을 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가 서 있었어요. 맨 얼굴에 집에서 입는 편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요. 민주가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겁이 났어. 너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너 없는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일단 가보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아. 민주가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제 가슴에 떨어졌어요. 고마워요. 저는 민주를 꽉 안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그녀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달려드는 게 그리웠습니다. 그날도 긴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모든 걸 쏟아부으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침대로 옮겨간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품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작은 원룸에 울려 퍼졌어요. 삼촌, 너무 좋아. 나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민주의 입술에 입맞춤했어요. 새벽녘 민주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민주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든 함께 가는 거야.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용기를 내어 현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바로 나갔어요. 현성을 만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일단 놀라운데
너 독신주의 아니었어?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이야, 민주라서 그런 거겠지. 일단 축하한다. 민주 가족 입장으로 봐도 너야 뭐 늙은 거 빼고는 빠지는 게 없으니 현성은 오래된 친구답게 농담 섞인 말투로 진심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단 작은 산을 넘었습니다. 민주는 마치 예비 신부가 된 마냥 살림에 재미를 붙였어요. 주말마다 제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민주가 이것저것 정리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민주를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뭐 봐요? 도와주시든가. 그냥 예뻐서. 민주가 뺨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대화도, 취미도, 생활 패턴도, 특히나 속정이 들어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 주차장에서 민주를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민주의 손은 제 다리로 올라왔어요.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간 날도 그랬어요. 마트에서 나와 차에 짐을 싣는데 민주가 뒷좌석으로 먼저 들어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한강공원 야경을 보러 갔을 때는 더했어요. 인적 드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민주가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한 적이 없었나? 이렇게 솔직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48년을 살면서 만난 여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늘 재고 따지기 바빴던 것 같았어요. 조건이 맞나, 성격이 맞나, 이 부분은 안 맞네. 그런 것들만 따졌던 내 연애들은 다 가짜였구나 싶었습니다. 민주는 그냥 저를 좋아했어요. 나이도, 미래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저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만나야 결혼이란 걸 결심하게 되는 거구나. 48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양가 부모님을 뵙고 크나큰 산을 넘었습니다. 물론 저를 잘 아시는 민주의 부모님, 즉 누나는 일정 기간 고민에 빠지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누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놀람, 당혹감,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했습니다. 20살 차이나 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을 어떤 부모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민주와 함께 댁에 찾아뵙고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민주 아버지와 산책도 하고 누나와는 차 한 잔 마시며 대화도 나눴습니다. 인성아, 민주가 정말 좋니? 네. 누나, 민주 없인 못 살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는 걱정 안 돼? 걱정됩니다. 하지만 민주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누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민주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쩌겠니? 뭐 딱히 외관적으로도 나이 차이도 못 느끼겠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달에 있을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혼 2년 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저를 첫사랑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저녁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와락 안겨오는 민주.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일상.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가끔 민주가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해요.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나? 하지만 민주는 늘 말합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인연은 정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48년간 결혼이란 걸 포기했었고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봤던 콧질질이 꼬마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20살 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어요.
민주가 제 품에 안겨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이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남은 인생 민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